안녕하세요. 정형외과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사 정지현입니다. 여름이 되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나니까 무릎이 더 아파요. 선생님, 여름인데 왜 무릎이 겨울보다 더 뻣뻣해지는 거죠?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찬 바람 앞에서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지, 매번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 할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여름철 무릎 관리의 모든 것을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 관절이 20년은 더 젊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에어컨 바람이 정말 무릎에 안 좋은가요? 입니다. 답은 네, 정말 안 좋습니다. 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무릎에 직접 닿으면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따뜻할 때 유연해지고 차가워지면 경직됩니다. 마치 고무줄과 같아서 따뜻하면 잘 늘어나지만 차가우면 딱딱해져서 쉽게 끊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계속 쐬면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여름철 실내외 온도차는 보통 10도에서 15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차가 우리 관절에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밖에서 더워서 관절이 이완되어 있다가 갑자기 시원한 실내로 들어오면 관절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이런 과정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관절에 피로가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여름철에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거나 에어컨 바람이 무릎에 직접 닿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할머니는 여름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67세 환자분입니다. 작년 여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에어컨 틀고 TV 보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거실 소파가 에어컨 바로 앞에 있었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TV를 보셨다고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무릎에 직접 닿아서 관절이 계속 차가워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파 위치를 바꾸고 무릎에 얇은 담요를 덮도록 조언해 드렸더니 2주 후에 무릎이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워하시더군요. 박 할아버지는 72세로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름 골프를 치고 나서 에어컨이 빵빵한 클럽하우스에서 차가운 음료를 드시며 오랫동안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골프 치느라 무릎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갑자기 찬 환경에 노출되니 염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골프 후에는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말고 몸을 천천히 식히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정 할머니는 68세로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애들이 더워하니까 시원하게 해줘야 줘라고 하시면서 20도까지 온도를 낮추셨는데 손자들은 시원해했지만 할머니의 무릎은 계속 아파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어컨 온도는 적절히 유지하시고 대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서 공기 순환을 시켜주시면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26도의 선풍기를 틀면 22도에서 23도 정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에어컨 사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무릎에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장을 향해 바람이 나가도록 설정하고 좌우 스윙 기능을 활용하여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무릎이 있는 높이보다 위쪽으로 바람이 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무릎을 향해 직접 바람이 나가는 설정이나 아래쪽을 향해 바람이 나가는 설정, 한 곳에 계속 집중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TV를 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소파에 앉아 계실 때 에어컨이 소파 정면에 있다면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쪽 45도 각도로 올려주시고 좌우 스윙을 켜두세요. 그러면 찬 공기가 천장에 닿아서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에어컨이 소파 옆쪽에 있다면
바람이 반대편 벽을 향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바람은 피하면서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에어컨이 있다면 바람이 발 쪽 벽면을 향하도록 설정하시고 침대 발치에 있다면 머리맡 벽면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절대 몸에 직접 바람이 닿도록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한 환자분은 잠들기 전까지만 바람을 쐬고 잠들면 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2~3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는 앉는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는 에어컨에서 2~3m 떨어진 곳으로 바람이 직접 닿지 않으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벽면이나 가구로 차단되어 바람이 완화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자리는 에어컨 바로 앞자리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모든 자리, 찬 바람이 계속 몸에 닿는 자리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거실에 L자형 소파가 있고 에어컨이 한쪽 벽에 달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에어컨이 정면 벽에 있다면 소파의 모서리 부분에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약간 옆으로 비껴가면서 직접적인 바람은 피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파 뒤쪽에 큰 가구나 파티션이 있다면 그 그늘진 자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나 식당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선택하실 때 에어컨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에어컨 바로 아래 테이블은 피하시고 벽면 쪽이나 기둥 뒤쪽 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식당에서 직원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시원해야 한다며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십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실외 온도와의 차이는 5도에서 8도 이내로 유지하시고 밤에는 2~3도 높게 설정해 주세요. 온도 조절 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24도로 설정하여 빠르게 식힌 후 26도로 올려주시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여 체감 온도를 낮춰주세요. 습도도 함께 고려하여 50에서 60%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온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외부 온도가 35도라면 실내는 28에서 30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너무 덥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시면 25도 정도의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에어컨을 23도로 틀고 담요를 덮는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전기료도 많이 나올 뿐더러 관절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28도로 설정하지 마시고 처음 10분간은 25도로 설정해서 빠르게 더위를 식힌 다음 이후에는 27에서 28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한 관절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타이머를 설정해서 처음 2시간은 26도, 이후에는 28도로 자동 조절되도록 하시면 수면 중에도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름인데 무릎을 따뜻하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름에도 무릎만큼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추천하는 보온용품으로는 얇은 면 담요나 수건, 여름용 무릎 보온대, 가벼운 레그워머, 얇은 긴 바지 등이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 시 항상 무릎에 덮어주시고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얇고 통기성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밤에 주무실 때도 무릎 부분만 가볍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보온용품 선택 방법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겨울용 무릎 보온대는 너무 두껍고 통기성이 떨어져서 여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이나 린넨 소재로 된 얇은 무릎 보온대를 선택하세요. 시중에 여름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보온 효과는 있으면서도 땀이 차지 않아서 좋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로도 충분히 무릎 보온을 할 수 있습니다. 얇은 수건을 무릎에 걸쳐 두거나 여름 이불의 일부분만 무릎 위에 올려두셔도 됩니다. 한 할머니는 손수건을 여러 장 이어서 무릎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시더군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 부위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반바지만 입지 마시고 얇은 면바지나 칠부 바지를 입으시면 됩니다. 치마를 입으실 때는 얇은 스타킹이나 레그워머를 함께 착용해 주세요. 카디건이나 얇은 재킷도 항상 가방에 준비해 두시면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이 쌀쌀할 때 유용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여름에 긴 바지 입으면 더 덥잖아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쿨링 소재로 된 바지들이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차가워진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찜질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무릎에 10분간 올려두시면 됩니다. 온찜질팩을 사용할 경우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시고 하루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릎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 위아래로 쓸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편안한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온찜질을 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직접 사용하시면 안 되고 손목에 대어 보셔서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한 환자분은 빨리 효과를 보려고 뜨거운 물을 사용했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시더군요. 온찜질의 목적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온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찜질팩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수건이나 얇은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직접 피부에 닿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마시고 온찜질을 한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핫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온도 조절이 안 되므로 반드시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무릎 마사지를 할 때는 무릎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릎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위쪽 허벅지 부분과 아래쪽 종아리 부분을 먼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신 다음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한 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번갈아 가며 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시면 피부 마찰을 줄일 수 있어서 더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 찬바람 때문에 무릎이 경직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시고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10회 움직여 주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10초 유지해 주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실시하시면 됩니다. 의자 운동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의자에 깊숙이 앉으신 상태에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시작하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펼 때는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올려주시되 무리하지는 마세요. 만약 다리를 완전히 펴기 어려우시다면 80에서 90% 정도만 펴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발끝은 위를 향하도록 하시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도 함께 늘려줄 수 있습니다. 발목 운동도 중요합니다.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천천히 해주세요. 빠르게 하시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위로 올릴 때 2초, 아래로 내릴 때 2초 정도의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운동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돌려주세요. TV를 보시면서도 이런 운동들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드라마 보면서 광고 시간마다 다리 운동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면 습관이 되어서 좋습니다. 광고는 보통 2-3분 정도니까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며 운동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5초 유지하시고 다리를 위로 들어
자전거 타는 동작을 30초 동안 해주세요. 양쪽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10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 발목을 돌려주시며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잠자기 전 하는 스트레칭으로는 벽에 기대서 다리를 위로 올려주시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시며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굳어진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벽에 기대서 다리를 올리는 운동을 할 때는 벽에서 30에서 40cm 정도 떨어진 곳에 누우신 다음 다리를 벽에 기대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시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기도 빠집니다. 이때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침대 위에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등을 구부리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신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한 환자분은 이 운동을 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무릎이 훨씬 부드럽다고 하시더군요. 종아리 스트레칭은 서서 하실 수도 있고 앉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서 하실 때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발을 뒤로 빼서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이때 뒤쪽 다리의 무릎은 펴진 상태를 유지하시고 앞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 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무릎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을 말씀드리면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에어컨을 틀기 전에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1시간마다 10분 정도는 에어컨을 끄고 휴식을 취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에어컨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생활 패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다면 오전 10시에 10분 정도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세요. 이때 선풍기는 계속 틀어두시면 공기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다시 에어컨을 틀고 정오에 다시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놓고 에어컨 휴식 시간을 지킨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끄는 동안에는 목과 어깨, 무릎 등을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경직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내외 온도차 관리도 중요합니다. 외부 온도가 33도라면 실내는 28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출입할 때마다 관절에 충격이 가거든요. 외출할 때는 집을 나가기 5분 전에 에어컨 온도를 2, 3도 올려주시거나 잠시 꺼두셨다가 나가시면 온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출해서 돌아올 때도 바로 에어컨을 세게 틀지 마시고 선풍기부터 틀어서 몸을 서서히 식혀주세요. 옷차림 조절도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긴 바지나 레그 워머를 착용하시고 외출 시에는 얇은 가디건을 준비하세요. 발목까지 덮는 양말을 신어주시고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보온 효과가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으로는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줄여주시고 이온 음료는 과도하게 마시지 마세요. 수분 섭취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예를 들어 컵 한 잔 200ml 정도씩 2시간마다 드시면 하루에 약 1.5리터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물병에 시간별로 눈금을 그어서 목표량을 체크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위장에 부담을 주고 체내 순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오이를 우려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비타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녹차를 우려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물 대신 계속 마시시면 안 됩니다.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드시면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신 날에만 가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으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항염 효과가 있는 녹황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드세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생성되지만 여름에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 노른자, 버섯류, 우유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깨, 브로콜리, 시금치 등을 드세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는 토마토, 블루베리, 체리, 마늘, 양파, 생강, 강황 등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에 생강을 갈아서 넣어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조합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무릎 통증이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악화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는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플 때입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신호는 무릎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때, 심한 통증과 함께 발열이 있을 때, 무릎 변형이나 심한 부종이 있을 때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 정도를 1에서 10점으로 체크해 보시는데 1에서 3점은 가벼운 불편함으로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고 4에서 6점은 중간 정도 통증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7에서 10점은 심한 통증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 체크로는 무릎을 완전히 펼 수 있는가,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릴 수 있는가, 걸을 때 절뚝거리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단계별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예방 관리로는 에어컨 바람 직접 노출 피하기, 무릎 보온 유지하기, 적절한 운동 지속하기,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가 있습니다. 2단계 초기 통증 관리로는 온찜질 시행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항염 음식 섭취하기가 있습니다. 3단계 적극적 관리로는 물리치료 받기, 약물 치료 시작하기, 운동 강도 조절하기, 정기적인 진료 받기가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무릎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여름철 특별 관리로는 에어컨 바람 차단이 가장 중요하고 실내외 온도차 최소화, 수분 섭취 증가, 가벼운 운동 지속이 필요합니다. 다른 계절과의 차이를 보면 겨울철에는 전체적인 보온이 중요하고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 대비가 중요하며 여름철에는 국소적 냉각 방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아예 안 틀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을 완전히 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무릎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세요. 26에서 2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릎 보온대를 하루 종일 착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통기성이 좋은 제품이라면 하루 종일 착용하셔도 된다고 답변 드립니다. 다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시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름에도 온찜질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네, 여름에도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 드립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을 쐰 후에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온찜질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피하시고 가벼운 통증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라고 답변 드립니다. 관절약을 복용 중인데 여름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관절약은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복용하시면 되고 다만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림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라고 답변 드립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릎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관심과 주의만으로도 큰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무릎 관리의 핵심은 시원하게 지내되 무릎만큼은 따뜻하게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고 무릎에 가벼운 보온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실천법을 실천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날 무릎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정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